뭘까요? 뭘 것 같아요? 결단? 자, PPT 띄워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애터미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일을 하다가 처음엔 성공할 것 같았는데 뭐지? 7만 원밖에 안 들어오네. 이거 진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끝장 볼 수 있는 건 애터미밖에 없어. 그 정도의 확신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확신이 한 번에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평가해 보셔야 되고, 이 회사가 어떤지, 마케팅 플랜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확신이 오는데요. 사실 정확히 몰라도 그냥 무조건 하시다가 성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들으면서 확신을 갖고 또 들으면서 열정을 받고,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자꾸 모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애터미에서 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오면 성공자 많죠? 그런 분들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자꾸 나한테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확신부터 갖고, 저는요 3년간 애터미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전직이 수학선생이었는데 전 제 직업에 나름 만족했어요. 근데 저는요 스폰서가 누구냐면요 친정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먼저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제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맨날 싸웠어요. 왜냐면 엄마가 그냥 애터미 하는 것까진 괜찮아. 뭐 망하면 내가 데리고 살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친척들한테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니네 엄마 좀 그만 오라 그래라. 그럼 그 스트레스를 제가 다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시작이 뭐예요? 애터미로 시작해서 결론도 뭐예요? 애터미. 하루 종일 애터미 얘기만 하다가, 우리 집에 우사가 있어도 남편이 건강이 좀 안 좋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좀 아프다 그러면 해모임 안 먹어서 그렇대. 계속 애터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긋지긋했을까요? 안 지긋지긋했을까요?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선생이고 우리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둘한테 자꾸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애터미를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어떻게 들려요? 하라고 들려요. 회장님 강의 들어봐라, 이상현 박사님 강의 들어봐라, 맨날 책을 선물하면서 책을 읽어봐라 이러는데, 이런 거 나 다 아는 거야 이러고 안 봤어요. 3년 동안 엄마가 애터미를 하는데도 한 번도 세미나를 안 간 못된 딸내미였어요. 근데 제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전 제가 3년 만에 한 방에 세미나에서 알아들은 이유가 3년간 제품을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애터미를 해서 제품을 쓴 건 아니었고요. 애터미 제품을 엄마보다 제가 먼저 썼어요. 저희 엄마는 싸구려라서 못 쓰겠대요. 피부 망가질까 봐. 그래서 제가 먼저 쓰다가 엄마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엄마 보고 써보라고 했는데, 엄마가 써보시더니 사업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못 알아보고 그냥 계속 소비자만 했던 거예요. 정말 싸고 좋아서 이 제품보다 더 싸고 더 좋은 걸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3년 동안 애터미 제품을 애용했었고요. 저만 애용자였던 게 아니라 우리 신랑, 우리 시어머니, 제 동생 다 애용자였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업은 안 했어. 그냥 제품만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를 낳고 더 이상 내가 일을 하기가 힘든 그런 시점에 왔을 때, 학교 선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 7시 반에 출근을 해야 돼요. 8시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라도 하게 되면 11시 넘어서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 키우다가 아줌마로 늙어 죽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그리고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생활은 돼요. 먹고 사는 거엔 지장이 없어. 근데 우리가 먹고 살면 끝인가요? 아이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뭐 나도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정말 많은 일들을 찾아봤거든요. 개인 사업도 알아보고, 직장 생활 중에 더 괜찮은 게 없을까도 알아보고, 오죽하면 제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도 나갔었어요. 노래는 못해요. 근데 왜 나갔냐면 만에 하나 실수로 뽑힐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가 위대한 탄생에 2차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시에 저보고 또라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찾아볼 수 있는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제서야 뭐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애터미가 들어오더라고요. 3년 만에 돌고 돌아서 첫 세미나에 갔습니다. 첫 세미나를 딱 들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터미를 해야겠다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내 인생을 바꿀 도구를 찾았구나.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알고 있는 회사를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뭐예요? 애터미. 제가 무슨 선생님이었다고요? 수학 선생이었어요. 마케팅 플랜을 보면은 남들보다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빨랐겠죠. 제가 많은 검토 끝에 결정한 게 뭐예요? 애터미. 그러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애터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밤새도록 책도 읽어보고 사이트도 찾아가면서 마케팅 플랜 공부도 하고 제품도 체크해가면서 애터미를 선택했고요. 제가 애터미를 하려고 딱 마음 먹은 다음에 제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저는 빠른 성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근데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농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농사로 성공한 농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빠른 성공이 목표였기 때문에 빨리 성공한 분들 유튜브를 골라서 봤어요. 계속 봤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성공의 법칙이 있대요. 정답이 있대요. 그게 바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강의에서 강사분들이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를 100번씩 들으면 성공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유튜브를 성공의 8단계랑 오토 판매사만 계속 들었어요. 회장님 것도 듣고 이더그 임페리엄님 것도 듣고, 그 당시 있던, 그때는 강사가 지금보다 훨씬 소수였거든요.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빨리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들을 준비 되셨나요?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으세요? 빨리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간에 다 하실 수 있나요? 진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무슨 방향으로 가라고 나와 있어요? 오토 판매사의 방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출발선에 서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이가 딱 태어나면 처음부터 막 뛰어다녀요? 처음에 기어다니다가 자꾸 걸어다니다가 걸음마를 한 발씩 뛰기 시작할 때 자꾸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음마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음마하고 하다가 완전히 걷기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먼저 판매사가 필요해요. 판매사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수동 판매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토가 아니라 수동. 아시겠죠? 근데 수동 판매사로 가기 첫 단계가 일단 맨 처음 판매사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를 판매사로 잡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나는 판매사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속리사는 본당에 신규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 손든 분들은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자, 그럼 나는 이미 판매사다. 그런데 오토 판매사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네, 손 드셨네요. 안 드셔도 돼요.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목표를 뭐로 잡으면 될까요? 도전. 아니, 오토 판매사 도전. 당장 11월에 뭐 하셔야 돼요? 판매사 도전. 근데 도전을 하라는 거지 성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면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100만 PB밖에 못했어. 그러면 다음 달에 다시 도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해. 자,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도전하려고 마음먹으면 50만 PB, 100만 PB라도 해낼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30만 PB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파트너들한테 매출 체크해서 갖고 오라 그러면 자연 매출은 50만 포인트야. 근데 본인이 한 거 10만, 20만 포인트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자가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쓰는 물건만 다 써도 한 30만 PB는 쓰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 매출이 10만 PB, 20만 PB 안 된다고 하는 건 전 사업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아직 사업 준비를 안 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 제품만 바꿔서도 나한테만 팔아도 그 정도는 써요. 지금 애터미에 제품군이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트 체인지를 하신 분이라면. 제가
그 대형마트에서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점점 살 게 없어져요. 왜? 애터미의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제가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던 걸 애터미로 옮겨도 제가 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오히려 더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한테부터 팔아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첫 번째 목표는 판매사가 되어야 되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는 건 최종 목표가 요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라는 건데, 엉뚱하게 가.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죠? 저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일로 뛰어가고 있어. 그럼 성공을 해요,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잡고 거길 향해 가셔야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는요, 이 방향을 향해 가는 방향과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대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 방향이 맞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판매사가 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다음이요. 판매사는요, 나를 기준으로 PPT 다음 거 띄워주세요. 보름에 좌측에 250만 포인트, 보름이에요. 15일에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올라오면 판매사 직급이 돼요. 이게 저절로 올라오는 걸 오토 판매사라고 해요. 250만 포인트면 쉽게 얘기해서 앱솔루트로 따지면 앱솔루트 몇 박스예요? 25박스, 25박스, 25박스. 그럼 내 좌측에 25박스 사 쓰는 사람들이 있고 우측에 25박스 사 쓰는 사람들이 15일 만에 저절로 생기면 그런 소비자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에 소비자 양쪽에 25명, 25명 만들 수 있어요? 그 만들었다 쳐. 그 사람들 앱솔루트 한 박스 사면 얼마 써요? 아무리 빨리 써도 한 달은 써요. 그러니까 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만들면 돼요. 아주 쉬워요. 단순해요, 이거는. 근데 맨날 집에서 앉아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일할 때 나는 몇 시간 일하면 돼요? 20시간 일하면 돼요. 그러면 빠른 거예요. 성공의 법칙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판매사의 개념이고, 이게 보름간 자동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오토 판매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판매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이요. 먼저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는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어제 인생 시나리오 다 쓰셨나요? 쓰신 분? 안 쓰신 분은 뭔가요? 인생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Y를 찾으라 그랬는데,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가 저는 인생 시나리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애터미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옆에 아줌마 따라왔어. 하다 보면 돈 될 것 같아. 안 된 말고. 이런 생각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애터미가 뭐죠? 다단계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나가면 다단계에 다짜 만들어도 제품도 안 써주죠. 아니, 다단계 칫솔이 뭐가 어떻다고? 다단계 칫솔 먹으면 큰일 나나? 아니, 칫솔 쓰면 큰일 나나? 그런데 다단계에 다짜만 들어가도 990원짜리밖에 안 하는 금이온 칫솔인데도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받을 때 내가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이 990원짜리 팔려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은. 저는 그게 우리 아이였어요. 지금도 제가 제가 원래 잘 안 우는데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아들이 셋인데 큰애가 7살이고 쌍둥이들이 3살이에요. 근데 세미나 올 때마다 한 명이 3명을 다 안 봐주려고 그래. 그래서 3단 분리시키거나 2단 분리시켜서 와야 되거든요. 지금도 2단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는 큰아이밖에 없었어요. 12개월짜리. 그런데 얘가 애물단지 같은 거예요. 여기 맡겨도 안 된다 그러고 저기 맡겨도 안 된다 그러고, 어쩔 때는 육촌 조카한테 맡기고 어쩔 때는 옆집 아줌마한테 맡긴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안 맞은다 그러고 저 사람도 안 봐준다 그러면 이제 그땐 너무 진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무슨 애물단지도 아니고 다들 안 봐준다 그러고. 근데 정말 순하고 착했었거든요, 우리 애가.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나중에 봐줄 사람이 없으면 저는 그냥 세미나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애는요 세미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지도 않고 지 혼자 놀았어요. 그 돌밖에 안 된 애가. 그러니까 정말 일을 많이 도와줬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제 한 몸 먹고 사는 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나중에 엄마 나 수영 다니고 싶어요. 지금 수영이 소수정예가 한 사람에 3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있는데 야 너 너무 스케줄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지 마 이거랑 돈이 없어서 못 시키는 거랑은 같아야 달라요. 저는 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주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선택했던 거였고 제 인생 시작 그리고 제가 이제 바퀴벌레 안 나오는 좋은 깨끗한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결혼했을 때 샀던 아파트는 서울에서 살았었거든요. 그 집이 25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그런 집에는 꼭 벌레가 있죠. 아기 태어나가지고 소독을 안 했더니 다른 집 바퀴벌레가 다 우리 집으로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집에 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제가 5층인데 필로티예요. 5층 아파트인데 밑에 없어. 그럼 우리 아들 셋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 아파트 52평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왜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고요. 목표는 제가 설정해드렸죠. 자, 나는 아직 판매사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11월에 무슨 도전? 판매사 도전. 나는 이미 판매사인데 오토는 아니다. 그럼 또 판매사 도전. 나는 이미 오토 판매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은 힘들 수도 있어. 내 파트너 중에 제일 이쁜 놈 하나 딱 골라서 파트너 판매사 도전. 이 목표를 잡으세요. 팀장 도전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달 목표를 잡아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 결단이에요. 제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왜가 확실하지 않으면 결단이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저는요, 우리 아이를, 내 남편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애터미에서 쇼부를 보자. 왜냐하면 저는 애터미 말고 정말 많은 일들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다 싶은 일이 없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알아봤는데. 근데 애터미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능력 없고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 애터미를 시작했는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700을 넘게 벌고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연봉이 3억이세요. 어제 코모도에서 환영사를 하셨어요. 총장님이십니다. 네, 평범한 아줌마가 성공하는 거 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도 성공했으면 내가 못하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에서 뭔가 끝장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문제는 제가 엄마가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거 봤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애를 낳을 때도 안 오셨어요. 제가 목요일 날 애를 낳았거든요. 세미나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셨어요, 애 놓으실 때.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정말 가족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애터미를 하셨거든요.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빨리 성공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자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아이였어요. 저는 다 다를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아이였고, 그래서 아이를 내려놓고, 왜 내려놓을 수밖에 없냐면 세미나 매주 가야 되죠. 세종시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죠. 그리고 맨날 센터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려면 밤 10시고 12시까지고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선 미팅을 갈 때도 있고 유모차 끌고 나가면서 물건을 팔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세미나를 가야 될 때 여기저기 아이를 맡기면서 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쳐다봤어요. 특히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맨날 한숨을 쉬면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애는 내팽개치고 맨날 싸돌아 다니고, 근데 나한테는 얘기 안 해. 우리 남편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는 부부 사업자였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또 막 싸워, 시어머니랑. 그래서 내가 제발 싸우지 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시어머니가 지금 다이아몬드 마스터세요.
내가 집에서 노느니 와가지고 머리쓰나 채우라고 맨날 센터에 오시다가 어느 날 본인이 명함을 받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서 어제 회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설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진짜 안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처음에 막 건드려요. 근데 씨도 안 먹히니까 한 2, 3개월 건드리다 말아요. 포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미쳐서 성공을 해버리면 그 나를 건드리고 방해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로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남편이 반대해서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뒤에 이걸 붙이면 돼요. 남편이 반대해도 불구하고 난 세미나 가야겠다. 우리 집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애터미를 할 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이신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는 가정사도 그렇고 밑에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가 되는 거 보면, 제가 별명이 뭐예요? 긍정의 원더우면. 제가 맨날 무슨 일이면 생각해봐. 괜찮아. 다 잘 되게 돼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제가 맨날 이게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그래서 네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사고가 최고의 힘인 것 같아요. 모든 건 믿는 만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잘 되겠냐고요. 일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지금은 안 풀리지만 3년 후엔 다를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니까. 이런 주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 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단 작성인데, 자, 지금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강의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단은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만들면 돼요. 저는요,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애터미를 하려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지인들도 없는데. 왜 대구로 내려갔냐면 저희 엄마가 대구에서 센터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사람 만나지 말고 교육부터 들으래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와서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애터미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서울에서 애를 키워줄 사람이 없었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대구에 가면 저희 양가 부모님이 다 대구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외가댁 식구들이 대구에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워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갔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구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친척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엄마가 한 명만 내 밑에 달아놓고 나머지는 다 엄마 우측에 달아놨어. 그래서 제 밑에 저희 가족이 한 명 달려 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연봉이 1억이에요. 자,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 나왔는데 대구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측에는 우리 엄마가 회원가입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었어. 엄마가 사업을 진행한 지 3년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지인을 다 달아놓고 대구로 왔어요. 일단 다 달아놨어. 다 달아놨다는 건 물론 가입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마다 다 얘기한 거야. 부동산 가면 부동산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우리 집 웅진 코디 아줌마가 오면 코디 아줌마한테 얘기하고, 조리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왜냐면 한 달 있다가 대구로 이사 가야 되는데 서울에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을 다 시키고 가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애터미 얘기를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한 명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세미나 듣고 와서 한 달 만에 제가 30명을 가입시켰어요. 자, 30명을 가입시키려면 몇 명한테 얘기해야 될까요? 저도 몇 명한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얘기했어요. 제가 허벌라이프 아시죠? 허벌라이프 반신욕 아세요? 그 허브샵? 거기 이제 반신욕 하러 가가지고 거기서도 회원가입을 시키니까 허브샵 아줌마가 돈 돌려줄 테니까 그만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막 얘기를 한 거야.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시키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성공하려고 회원가입을 시키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저는 세미나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지? 너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불쌍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아저씨가 불쌍하고, 과일을 사러 가면 과일 가게 아줌마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아줌마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하고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이제 미친년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 분이 있고,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나를 미친년처럼 쳐다봐도 저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분이 불쌍한 거야. 서로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는 만큼 받아들이니까, 제가 처음에 대구에 왔는데 그래서 회원가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구에 와서. 그래가지고 여기 사촌 언니가 달려 있었어요. 여기를 맨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니가 애를 키워줬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언니네 맨날 갔는데 우리 형부가 계속 이어폰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 뭐하냐, 약간 니네 뜯어말리려고 애터미 유튜브 듣는다, 동영상 듣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2달을 이어폰을 꽂고 있더니 2달 후에 저랑 같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봉 1억이 넘는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명단이, 여러분들 인맥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많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제 직접 지인은요, 여기 우리 사촌 언니, 그것도 우리 엄마가 회원가입시킨 사람, 그리고 여기 밑에 인천에 사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 여기 달려 있고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조리원 동기, 팀장, 본부장, 국장, 그리고 제 직접 지인은 없어요. 그 밑에는 우리 뭐 남편의 친구의 와이프, 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 우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 다 이렇게 소개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제 밑에 국장, 본부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명단 가지고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단하시면 안 돼요. 누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정말 엉뚱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나올 줄 알고 이 사람한테 열심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제 사촌 언니가 나오기 전에 우리 사촌 언니 친구가 소개를 해서 속눈썹 문신하는 데를 갔어. 그래서 그 속눈썹 문신하는 분 2분은 사업자로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누구 만나달라고 그 가게로 와달래. 그래서 가게 가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해. 그 옆에 왔던 손님이 지금 국장님이세요. 난 이 사람한테 설명도 안 했어. 옆에서 듣고 있더니 내가 간 다음에 물어봤대.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철에서고 버스에서고 전단지 돌리시죠?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애터미 아세요? 좀 써보실래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돌리는데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저기 어떤 분이 저 전단지 좀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고등어를 사 먹었는데 어디서 사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아무 데서나 애터미 하고 다니면 나한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소문 내는 만큼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직접 지인은 3명밖에 없는데도 소개로 나오니까 밑에 하나가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주 본부장 영상 보신 적 있죠? 제 파트너인데요. 저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의 사촌 언니예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 커피숍을 9개월을 갔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전업하기 전에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그 호주 본부장님이세요. 한국에 마침 왔다가 저랑 만나가지고 제품을 사들고 호주로 가셨는데 그러고서도 2년이 다 나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소개 받아서 나가다 보면 그 밑에 중국이 나올지 호주가 나올지 인도네시아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단하지 말고 모든 핸드폰에 있는 모든 명단을 오늘부터 적으세요. 제가 꼭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핸드폰에 다 있대. 핸드폰에 다 있어도 적으세요.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건 달라요. 적고 체크하고 이 사람 반응 O, X, 부정적, 긍정적 체크해 나가면서 명단을 추려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냐면 복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명단만 가지고 성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파트너의 명단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부터 명단 작성 시작하시고 내가 해봐야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를 나부터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4번째는 뭐죠? 초청이에요. 자, 제가 초청을 하라고 말을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파트너들이. 저는요, 초청을 하라는 게 초청에 성공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는 말을 하라고, 말을. 여러분들 여기 오늘 석세스 세미나 올 때까지 몇 명한테 말해보셨어요? 나는 10명 넘게한테 말해봤다. 자, 20명 이상, 30명 이상, 40명 이상,
네, 30명 이상 한 분 계시네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부산에 가 계시는 국장님이 매번 30명, 40명을 초대해서 가세요. 근데 그분은 석세스 아카데미 한 달 전부터 끝나자마자 막 이름을 적어. 연습장에 이름만 적어요. 한 50명, 100명을 적어요. 그리고 한 이렇게 열흘 지나서 가보면 반 정도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하는 중인 거예요. 만나는 중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석세스에 올 사람의 명단을 적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적어. 다 적고 다 만나러 다니고 전화 통화하고 만나러 다니고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이 사람은 초대 오케이 X 오케이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 50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석세스 몇 명 올까요? 한 3, 40명 와요. 온다고 해놓고 당일날 취소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명 약속 잡아놨어. 아, 나 오늘 드디어 신규 있다. 근데 당일날 캔슬나. 어때요 기분이? 속상하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만 오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초대 말을 안 해서 아까 10명도 여기에 지금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은 10명한테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말 못하는 줄 아세요? 거절당할까 봐.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거절을 당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실 때 나 얘 초대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50명 거절받아야지. 우리 국장님이 실제로 프로모션을 건 적이 있어요. 50명 거절받기 프로젝트. 그래서 50명한테 거절을 당하면 앱솔루트를 준다 그랬어. 근데 문제는 50명한테 거절하게 되는데 자꾸 간대. 아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면은 앱솔루트 못 받아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절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내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일단 부딪혀 봐야 말하는 게 쉬워져요. 처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왜 매도 계속 두들려 맞다 보면 맷집 생기잖아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거절받다 보면 나중에 거절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거절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부자가 될 바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를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듣는 놈이 불쌍해요? 내가 불쌍해요? 못 알아듣는 놈이 불쌍한 거예요. 왜? 부자 되긴 글를 팔자니까. 잘 살기 글를 팔자니까. 요즘에 어떤 일을 하든 괜찮은 일이 있나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의사 변호사들도 힘들어하는 판국이에요. 근데 애터미 성공자들은 너무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그 모습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거절당하는 목표 50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에 3명이건 하루에 5명이건 하루에 10명이건 당연히 많이 하는 만큼 성공 확률은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하셔서 거절을 받으러 당하세요. 당장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세종시 원데이가 있죠. 일주일 안 남았죠. 일, 월, 화, 수 4일 남았어요. 하루에 10명한테만 말해보세요. 신규 1명 초대되나 안 되나. 제 말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다음이요. 거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이에요. 사실 애터미는요 사업 설명을 빡시게 교육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근데 안 시켜도 보상 플랜 몰라도 로열리더스 갈 수도 있어. 맞죠? 왜요? 제품이 좋고 싸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아이템을 만나신 거예요. 제품이 일을 해줘요. 그런데 사업 설명을 잘하면 플러스 알파 좀 더 도움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사업 설명을 못한다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저는요 모르면은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세요. 제일 답답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놈이 제일 답답해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말씀하려면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걸 얘기하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애터미 해. 너는 어떠니? 난 관심 없어. 그래 그럼 넌 제품이 났어. 나는 이것 때문에 해. 넌 어떠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야 그럼 너 나랑 같이 세미나 가보자.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알아듣겠는데 좋긴 좋아.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가서 일단 알아봐.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사업 설명은 누가 해줘요? 지금 제가 해주잖아요. 여기 오면은 먼저 많이 하신 선배 사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업 설명을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연봉이 1억 되고 2억 되면 사업 설명 할까요? 못할까요? 저희 엄마 3년 될 때까지 마이크 잡고 자기 이름도 얘기 못했어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엄마가 마이크 잡고 안녕하세요 막 이러셨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로 강의를 하러 다니세요. 전 세계로.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고 지금 12월에 또 대만 강의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요 앉아서 계속 고민만 하는 사람. 누구 만나러 갈까? 어디를 갈까?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하지? 그게 제일 답답해요. 일단 행동으로. 전 약간 선지란 후수습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몸으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부딪혀 봐야 될지 안 될지 알죠. 부딪혀봐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일단 한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아무렇게나 얘기해라. 아시겠죠? 아무렇게나 얘기하셔도 돼요. 다음은요, 후속 관리입니다. 자, 후속 관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안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신규분들 같은 경우, 신규고 소비자인데 앉아, 꿈과 목표 설정 써 이러면 안 되죠. 물어보세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 애터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을 거고, 여기에 관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어진 시간에 다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 드려. 그럼 여러분들의 센스에 맡길게요. 잘 모르시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세요. 어쨌든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안내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세요. 같이 인생 시나리오 적어보고, 같이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세요? 남편이 반대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같이 찾아주고,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내가 어떻게 결단했는지 얘기하면서 동기부여주고, 같이 명단 작성해보고. 거절당하기 힘드시면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파트너 명단 작성 시켰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다 안 한대. 그래서 넌 그냥 따라만 다녀.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저만 따라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고 회원가입시키고, 그 친구 언니한테 가서 내가 얘기하고 회원가입시키고. 근데 제가 가니까 회원가입을 해줘야 안 해줘요? 왜냐면 남의 얼굴에 침 못 뱉거든요. 자기 동생한테는 뭐라고 하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파트너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해보고 잘 안내해주는 스폰서가 되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제품 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제품 쓰고 혹시 뭐 안 좋은 건 없으셨나요? 트러블은 없으셨나요? 제가 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 정성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 신뢰 쌓기가 되면은 사업자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 컨택했을 때 사업자로 나오는 기간이 제 경험으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빨라야 6개월 걸리더라고요. 대부분 1년 정도 걸려요. 사업자로 한 명 컨택하는데, 내가 관리를 꾸준히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 6개월, 1년은 속도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게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가 100명인 거랑,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가 10명인 거랑,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가 1명인 거랑 1년 후의 결과가 어떨까요? 폭발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2년 후를 그리면서 꾸준하게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세미나에 초대한 신규, 오늘 세미나 들어보니까 야, 애터미 진짜 좋아, 애터미 될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이러고 갔어. 그러면 이제 난 집에 와서 뿌듯해. 드디어 나도 파트너가 한 명 나왔구나. 그리고 다음 주에 딱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 24시간, 48시간 이내에 후속 관리 들어가셔야 돼요. 사장님, 지금 열심히 애터미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내일 만나서 명단 작성 해볼까요? 우리 내일 만나서 인생 시나리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이 일주일 후에 왜 연락을 안 받을까요? 막 열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막 그 흥분에 아무한테나 얘기해. 집에 가자마자 남편을 딱 얘기해. 남편이 이놈이 와편이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무슨 막 소리 질러. 그럼 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들한테 갔는데 됐어, 그런 거 니나 해. 나 물건도 안 써줘. 빵빵빵빵 총 받고 나면 애터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안 할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 애터미 안 하는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대화가 오고 나면 그냥 일어나세요. 거기서 3시간, 4시간 앉아있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파고드는 것 같으면 그거를 내가 막을 정도의 정신력이면 괜찮아. 근데 자꾸 나도 같이 부정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냥 나오세요. 전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긍정으로 변한 파트너나 신규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함께 갈 수 있게, 그분이 매일매일 내가 전화를 해. 그럼 이분이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 알 수 있죠. 힘든 부분에는 용기를 주고 함께 갈 수 있고, 아 힘드셨겠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성공시켜 드릴게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항상 함께 있어 드릴게요. 힘들 때 제가 뛰어 드릴게요. 그 말만으로도 저는 파트너가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파트너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파트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진짜 조금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볼게요. 우리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국장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힘이 난대요. 여러분들이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파트너들의 마음을 하나씩 그렇게 달래주는 그런 상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상담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상담이요, 스폰서한테 힘든 일을 하는 거라고, 힘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내 입에 담기 시작하면 그게 스폰서한테건 누구한테건 내 생각이 정말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이게 문제고 얘기하다가도 그런데 결국은 제가 제일 문제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혼자 해요. 혼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비비불 하지 마세요. 비판, 비난, 불평 하지 말고 특히 파트너한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힘들까요? 파트너가 힘들까요? 나보단 파트너가 무조건 힘들어요. 파트너한테 절대로 비비불 하지 마시고 형제라는 데 절대 하지 마시고. 진짜 왜 그런 분 있죠? 나는 너무 힘든데 이거 말을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하시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치우세요. 한 번 하고 마음이 좀 풀어졌어.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제가 부정 떨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스폰서님한테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속은 시원해졌네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털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상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 설정을 갖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과 노력과 계획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다음에 팀장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제가 국장 도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스폰서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스폰서님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안 도와주면 말고. 그런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가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데 내가 판매사인데 우리 스폰서도 판매사야. 둘이서만 상담하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발 판매사들, 에이전트들끼리 회의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공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스폰서 중에서 리더스클럽, 로얄 리더스클럽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고 세탁소 아줌마였고 노래방 아줌마였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보다 10년, 5년, 10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로 상담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잘 안 하죠. 왜냐면 너무 멀다고 느끼니까. 근데 그거 들러붙으세요. 상담 안 하면 쫓아다니세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 그 경험과 노하우가 여러분들을 성공자의 자리로 이끌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뭐죠? 복제예요. 자, 어떤 걸 복제해야 될까요? 시스템을 복제하세요. 시스템을 복제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제 그 마케팅 플랜 강의를 하신 임병구 단장님 강의를 제가 초창기 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오토 판매사 강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단장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리더십이란 나 혼자 세미나장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분들 있어. 나는 파트너가 나오면 세미나 갈래요 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일이 배수의 원리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파트너가 빵명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10명을 데리고 왔어. 결과는 빵. 배수의 원리는 곱하기잖아요. 그쵸? 근데 시작이 있어야 돼요.
1. 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내가 2명 데리고 왔어. 이 2명이 또 2명 데리고 왔어. 이렇게 돼야 배수의 원리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 혼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리더십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요 이런 분들 있어. 옆에 사람은 30명 데리고 왔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와가지고 힘 빠져. 근데 저는요 한 명도 없어도 혼자 꿋꿋하게 오시는 분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꾸 내가 소심해지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도요 초대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제 파트너들이 더 먼저 막 조직이 커지고 저는 막 사람들 데리고 와도 제 소실적에서 데리고 오면은 사람들도 몇 명 못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한 1년을 제가 초대한 사람, 아무리 밑에 파트너가 늘어나도 내가 직접 초대한 사람이 없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직접 초대한 친구하고 둘이서 거의 1년을 다녔어요. 나머지 파트너들은 내 밑에 파트너가 데리고 오고 파트너가 데리고 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데 저는 한 번도 힘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전 제가 성공할 걸 믿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목표가 2년 만에 1,000만 원이었어요. 제 목표가. 근데 제가 오토 판매사 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된 시점에 그게 2014년 초였거든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를 썼는데 올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다라고 썼어요. 제가 인생 시나리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비웃더라고요. 야 무슨 오토 판매사 이제 된 애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이러면서 비웃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해 리더스 클럽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실 거면 시원하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복제를 하셔야 되는데 시스템은 뭐냐면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파트너는 여러분들을 따라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 인생만 조지는 게 아니야. 내 파트너들 인생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저는 계속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어 맞아, 그렇게 하면 돼. 한 3년까지는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항상 대답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막 혼란스러울 때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마다 지금 또 상담을 계속 해요. 그럼 그럴 때 같이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론 안 나면 더 그 위에 스폰서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결국 성공자로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파트너도 결국 성공자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저는 애터미가 능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능력이 필요한 일이었으면 우리 여기 이 많은 성공자분들이 전부 다 능력자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애터미 세미나 와서 이렇게 성공자들 서 있는 거 보고 환영사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진짜 능력자가 많아요? 아니면 그냥 정말 평범하신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애터미는 평범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강의하시는 분들은요 성공자분 중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럼 나머지 90%는 못해서 안 하시는 걸 수도 있고,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초창기 때 봤을 땐 진짜 평범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공한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릿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열정과 끈기는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꾸준히 하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하기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